안녕하십니까. 신기는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 정말 수상하기 그지없는데요. 2019년에 대만이 당시 트럼프 행정부와 M1A2 SEP V3 전차 그레이드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그걸 계속 딜레이를 하더니 이제 며칠 전에 초도분 38대를 납품을 했죠. 그런데 대만군이 그걸 받아놓고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다운그레이드 된 겁니다. 계약서는 M1A2 SEP V3 버전인데 실제로 바꿔보니까 M1A2와 M1A1의 짬뽕 잡탕 버전이더라.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가지 단신 먼저 보겠습니다. 미 해군이 홍해에서 아군 F-18F 슈퍼호넷 전투기를 5인 격추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여기에서부터 이집트는 M1A1 전차 555대를 성능 개량 사업에 들어가는데 대당 845만 달러로 미국에서 통보를 했습니다. 대당 122억 원 성능 개량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홍해에서 작전 중이던 미 해군 F-18F 슈퍼호넷 전투기가 미 해군의 5인 사격을 받아 격추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아침 발생한 이번 사건은 해리 S. 트루먼 항모 전단의 호위 전력으로 합류한 이지스 순양함 게티스버그의 SM-2 함대공 미사일 오발로 발생했는데요. 미 해군은 조종사들은 모두 탈출했고 구조돼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대만 침공을 준비하는 모양입니다. 중국 드론 제조업체 폴리테크놀로지스가 중국군으로부터 약 100만 대의 장거리 자폭 드론 주문을 받았다면서 해당 물량이 오는 2026년 말까지 중국군에 모두 납품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자체 개발한 5세대 스텔스 전투기 카헤르 313의 무인 버전이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란은 이 전투기가 단거리 이착륙 방식으로 첫 비행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비행에 성공했다는 주장과 달리 영상이나 사진 등 증거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6세대 전투기 NGAD 사업 추진 결정을 차기 행정부로 넘긴 미 공군이 이 전투기 도입 사업이 필요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고 관련 자료를 차기 행정부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로써 NGAD는 한 고비를 넘게 됐는데요. 이제 일론 머스크라는 또 다른 산을 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집트가 현재 운영 중인 555대의 M1A1 전차를 현대화하기 위한 대규모 성능 개량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이집트가 요청한 M1A1 성능 개량 패키지 46억 9천만 달러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2인승이죠. F-18F, E는 1인승, F는 2인승인데 F 2인승짜리가 항모 근처까지 왔다가 격추돼 버렸어요. 어제 홍해에서 지금 이 후티가 쏘는 드론,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이런 거 이제 요격하는 작전에 들어갔었는데 그 안에서 착함 과정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날아온 미사일에 의해 격추돼 버렸습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조종사들은 탈출에 성공했고 한 사람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라고 하는데 항모 근처에서 추락했기 때문에 이 항모 근처에는 항상 구조할 수 있는 시오크 헬기가 항상 상공에 착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구출을 성공했다라고 하네요. 자, 이 게티스버그라는 타이콘데로가급 이지스 순양함에서 SM-2 미사일을 날려서 격추시켜버렸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어떤 변명은 이 드론이다, 미사일이다, 뭐 전투기다 하고 날아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거는 미사일이다, 이거는 우리 편이다, 이거는 뭐 전투기 우리 편인데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수초 만에 이제 결정이 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자칫 딱 실수하면은 우리 편을 향해서 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데 이번이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후티는 자기네들이 우리가 격추했다. 그런데 미국은 우리가 격추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부끄러우니까 자기네들이 오발 격추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거 사실 우리가 격추했다. 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자, 후티의 지대공 미사일이 뭐 거기까지 날아갈 리도 없겠고 그리고 날아간다 하더라도 이 슈퍼호넷의 전자전에 다 무력화되겠죠. 그래서 후티가 격추했다기보다는 이 타이콘데로가가
오발한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사람 안 죽어서 다행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장거리 자폭 드론, 이건 아니에요. 어떻게 생긴 자폭 드론인지 모르겠으나 중국 드론 제조업체 폴리테크놀로지스가 지금 중국군에 26년까지 100만 대 납품하기로 계약했으니까 그 26년까지는 다른 업무는 주문은 못 받는다, 이렇게 공시를 한 겁니다. 야, 100만 대의 장거리 자폭 드론 엄청나죠. 대만 해협을 건너서 대만 때리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26년까지라고 하니까 27년도에 대만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상들이 많으니 26년까지 세팅하는 거 뭔가 좀 시나리오가 맞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대만에 이런 걸 막아내기 위한 기관포 방공 시스템이 좀 많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란이 카이르 313 전투기의 칵핏 없애고 그리고는 무인 버전으로 만들어서 스텔스 무인 전투기 세계 최초야 라고 했는데, 이걸 제가 지난 주말에 곧 비행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했는데, 아니 그냥 느닷없이 우리 비행 성공했다 라고 또 주장해버렸어요. 그리고는 사진도 영상도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어주나요? 네, 하여튼 이렇습니다. 미 공군 장관 프랭크 켄달이 퇴임 직전이죠. NGAD 바이든 정부에서는 국방 예산을 계속 축소하고 전력을 깎아나가는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NGAD 6세대 전투기 이거 안 되는 쪽으로 쓱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 공군 장관이 이제 퇴임할 때 되니까 아니야, 그래도 우리는 6세대 전투기가 필요해, 이거 차기 행정부로 넘기자 하고는 필요하다라고 결론을 맺고 이제 넘긴다는 겁니다. 왜? 이 바이든 정부에서는 안 돼, 자꾸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덧붙이는 것은 이 전투기가 너무 세다, 그리고 너무 비싸다 라고 평가를 했는데, 너무 세다 라는 말은 참 기대가 되게 하는데 너무 비싸다, 와, 이거는 한 대당, 전투기 한 대당 5천억이 넘는 이런 가격이 될 거니까 참 고민스럽기도 하겠습니다. 자, 이집트가 M1A1 555대 성능 개량이 들어가는데, 자, 이집트의 M1A1 전차 보면 여기 요 사진 보시면 조준경이 요거 하나뿐이에요. 우리 K1 전차 105mm 포를 가지고 있는 K1 전차도 포수 조준경, 전차장 조준경 해서 조준경 2개예요. 왜냐, 헌터킬러 포수가 저놈을 쏘고 있을 때 전차장이 다른 걸 보고 이놈을 바로 또 조준해서 포수 쏘고 나서 바로 또 연결해서 쏠 수 있게끔 하는 게 헌터킬러 아니겠습니까? 왜냐, 포수가 조준경을 가지고 적을 쏠리면 다른 눈이 있어야 다른 걸 찾죠. 그래서 헌터킬러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건 조준경이 하나뿐이에요. 황당하죠. 이게 이제 M1A1의 초기형 버전인데 이집트가 이 버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메인 뉴스가 대만 M1A1, M1A2 이 사이에 있는 전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거 보면 이 미군이 호주나 또는 폴란드나 이런 나라에 팔았던 M1 전차하고 이 이집트나 대만에 판 M1 전차가 많이 달라요. 그건 뭐냐? 호주나 폴란드는 동맹이죠. 그런데 이집트나 또 대만은 동맹이 아니고 그냥 우방에 불과하죠. 또 이집트는 정치적 어떤 그 입장에 따라서 여기서 사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데는 최신 사양을 안 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미국의 이 국무부가 그런 이들한테 판매할게 하고 한 개 46억 9천만 달러. 그러니까 대당 122억 원. 물론 여기에서 이제 협상에 들어가면 한 5, 60%의 가격에서 결정이 날 텐데 그래도 비싸죠. 네, 참 대단히 비싼 전차가 되겠네요. 자, 오늘 메인 뉴스 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무려 5년을 끌며 대만에 지연 공급한 M1A2T 전차에 장난을 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만에서는 미국의 사기를 당했다는 비난이 쇄도하고 있는데, 작심하고 대만 방어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바이든 행정부, 임기 말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지난 12월 15일 대만의 초도분 38대가 인도된 M1A2T 전차는 언론에 보도된 최신의 SEP V3 사양이 아니라 M1A1 수준으로 다운그레이드된 모델로 확인됐다고 복수의 대만 군사 소식통들이 리포트했습니다. 이 소식통들은 지난주 대만 육군이 인수해 기계화 학교를 거쳐 최정예 제269 기계화 여단에 배치할 예정인 M1A2T 전차가
미 육군이나 유럽 수출분과 같은 신형 SEP V3 사양이 아닌 구형 장비들로 채워진 다운그레이드형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대만은 지난 2019년 108대의 M1A2 전차를 발주했지만 3년 뒤 동형 전차를 발주한 폴란드나 호주보다 늦게 초도분을 받았는데요. 대만에 대한 전차 인도가 늦어진 것은 미국이 대만용 M1A2T 전차 설계 변경을 통해 성능을 대폭 낮추는 별도의 작업을 거쳤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소식통들은 대만군이 인수한 차량과 제너럴 다이나믹스 랜드 시스템스가 제공한 기술 자료를 분석한 결과 M1A2T 전차는 구형 M1A2 SEP V2의 포탑 구조와 조준 시스템이 들어갔고 전장 관리 시스템 BMS와 주요 전자장비는 M1A2 SEP 전차의 표준인 디지털 장비 대신 M1A1 AIM 전차의 아날로그 장비가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대만군 M1A2T 전차는 20여 년 전 출시된 M1A2 SEP V2와 30년 전 출시된 M1A1 AIM 전차의 혼종으로 완성됐는데요. 미국의 이 같은 다운그레이드는 대만군 전차가 중국군 신형 전차를 파괴할 수 있는 신형 포탄을 운용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실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대만의 최신형 수출용 철갑탄인 KWA3 대신 구형 철갑탄인 KWA1 소량만 판매 승인했는데요. 이 철갑탄은 중국의 96식이나 99식을 파괴할 수 없는 구형탄이지만 대만군 M1A2T 전차는 이 구형탄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이번 다운그레이드로 대만군 M1A2T 전차는 유사시 타이베이 인근에 상륙한 중국군 기갑부대를 막을 수 없게 됐는데요. 작심하고 대만의 억제 능력을 약화시켜 양안 긴장을 높이는 바이든 행정부. 정권 교체 이후 반드시 그 내막에 대한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정말 수상하기 그지없습니다. 왜 이렇게 대만의 능력을 깎아내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을까요? 바이든이. 자, M1A2 SEP V3 버전을 트럼프 때 계약을 했는데 이걸 차이피를 안 준 겁니다. 3년 뒤에 계약을 한 폴란드 즉시 줬죠. 그리고 호주 줬죠. 3년 뒤에 계약했는데 그건 대만은 안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서야 5년 뒤에 줬는데 바꿔보니까 완전히 그냥 20년, 30년 전 버전으로 버물려 놨더라 라는 겁니다. 아니 이 첨단 시대에 대만도 세계 최고의 이 IT 강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TSMC가 있는 그런 나라에 아날로그 장비를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형 포탄을 운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포탄은 여러 개 있는데 여기 이제 대전차 고폭탄 그리고 여기 날탄인데 조금 묵툭한 날탄이 있죠. 여기 KWA1이에요. 그리고 여기 조금 끝에서 두 번째 여기 이제 KWA3고 마지막에 KWA4입니다. 아직 이거 전력화 안 됐고요. 이 A3 같은 경우는 730mm를 관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A1은 600mm를 관통할 수 있어요. 130mm, 13cm 아닙니까? 이거 99식 전차를 관통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부대가 어디 배치되냐? 타이베이 앞에 배치됩니다. 그래서 타이베이 쪽으로 상륙하는 중국군 부대를 요격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99식 전차를 격파할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거? 타이베이 내주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희한한 판매 방식이고 그리고 이 포탄마저도 겨우 7,862발만 판매를 했습니다. 반면에 폴란드는 열화 우라늄 탄을 그대로 판매합니다. 미군 버전으로. 그것도 버전 이것저것 합해서 13만 발을 판매했어요. 폴란드에는. 그런데 대만은 7,862발. 이건 전쟁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네, 한 번씩 탑재하고 두 번만 갔다 오면 포탄 없어요. 이거 겁이 나서 포탄 쏘겠습니까? 왜 이런 짓을 했는지 정말 트럼프 행정부에서 바이든의 이 수상한 대만 군사력 억제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는 장면입니다. 수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